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오늘 뭐 시진핑이랑 트럼프의 또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26년 5월 14일 드디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서로 이제 9년 만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9년 만의 만남. 야, 화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그 화면 봤어요? 뭐 이따가 저도 보여드릴 테지만 화면만 보면 아주 평화롭고 레드 카펫 깔리고 의장대 서 있고 두 정상들끼리 웃으면서 그 다음에 트럼프랑 시진핑은 또 이제 만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수할 때 뭐 트럼프도 막 그렇게 확 끌어당기지 않았고, 하지만 그건 있었어. 시진핑은 약간 좀 시진핑은 혹시 트럼프가 끌어당길까봐 약간 좀 이렇게 중심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살짝. 이따 그것도 화면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두 정상은 웃으면서 악수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회담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회담 안에서 그 공개된 내용 중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이랑 오래 안 사이고 사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트럼프 스타일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니라 이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과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걸 계속 이제 트럼프한테 어필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게, 중국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우리 함께 잘 나가자 하면서 뒤에서는 뭐해?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쪽을 무너뜨릴 그거를 작은 동작들을 뒤에서 하고 있어. 비겁한 짓들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만남을 보면 둘이 서로 웃고 있고 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죠, 그죠? 하지만 요번에 해결해야 될 의제들과 오고 간 이야기들이 가볍게 주고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굴복을 시킬까, 서로 지금 마음속에 지금 장난 아닐 거야. 자, 일단 트럼프가 가지고 간 얘기들은 무역, 미국산 소고기,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이게 뭐냐? 중국 시장 개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란 전쟁, 그 다음에 AI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시진핑이 꺼내고 있는 문제는 뭐야? 대만 문제. 야, 이거 대만 문제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만 문제에서는 우리가 같은 입장을 보였으면 한다. 이거는 중국이 어느 나라, 어느 정상들과도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아니면 정상회담을 할 때 다 꺼내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일단 대한민국이 대통령 그걸 시원하게 인정해 줬죠. 대만 당연히 중국 거지. 쉐쉐 이랬죠, 그죠?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아마. 아무튼 이제 시진핑도 트럼프한테 그거를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각자 원하는 걸 이제 카드를 지금 이제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 이 카드가 숨겨져 있는 카드들이 아니에요.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이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카드가 이미 다 까져 있어. 투명해요. 숨겨져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요번에 어떤 얘기가 오갈 거다. 그 얘기가 이제 다 나와 있고, 미국은 중국한테 원하는 게 이제 시장 열고, 이란 문제 협조하고, 미국 기업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들이 대부분 그 밑에 그 멕시코나 쿠바 이런 데서 그쪽에서 이제 밀수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콜롬비아라든지 그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쪽이 마약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이, 마약을 만들려면 그런 재료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출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의 문제는 이거는 중국 문제인데, 근데 중국은 참 잘하는 그런 짓거리가 뭐냐면, 분명히 지들이 배후야. 지들이 배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꺼내들면 우리는 안 그랬어. 야,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마약을 수출하지 않았다니까. 우린 다른 물건을 수출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수출할 때 걔네들이 그걸 마약을 만들 줄 우린 몰랐지. 이 지랄을 진짜 잘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게 펜타닐이잖아, 펜타닐. 이런 것도 요번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완전 그냥 이제 단판을 지으러 간 거니까. 근데 진짜 요번 회담은 말 그대로 누가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 근데 지금 까놓은 카드만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동안 미국이 이 카드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여기저기 오가면서 많은 일을 했고, 자, 그 중에서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미국 트럼프가 도착한 후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이거는 시작이 된 거야.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 언론에는 또 이걸 안 다뤄. 뭔가 미국이 뭔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는 게 뭐 한국 언론한테는 무슨 불이익이 있나 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트럼프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아이들 트럼프와 남자들, 그 남자들이라고 하면 뭐 이제 일론 머스크, 뭐 젠슨 황을 비롯하여 그 밑에 수많은 정치가들, 기업가들, 뭐 금융인들 엄청 많잖아. 요번에 다 갔어요. 팀 쿡까지 갔어. 요번에 다 갔어. 그런데 그 가기 전부터 일단 미국이 중국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C-17 전략 수송기입니다. C-17 전략 수송기를 여러 대를, 어느 정도의 물자를 보냈느냐? 중국으로 500톤의 물자를 싣고 중국으로 일단 넣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사 못 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어느 정도 한국 기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측 가능한 건데, 그 전부터 처음 듣는, 이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봐봐, 한국에는 이게 기사로 안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맞아요. 트럼프의 전용 차량, 트럼프의 그 장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똑같이 이렇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쓰는 장비들, 어마어마한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장비들, 어마어마한 그 물자들 이미 다 보냈어. 트럼프가 또 써야 하는 물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백악관을 옮겨놓은 수준. 이미 이거는 기사화로 많이 나왔어요. 아, 도대체 뭘 싣길래 500톤이나 실어 나느냐? 미국이 보통 어느 나라 갈 때, 물론 뭐 미국이 이런 물자들을 많이 실어 갑니다. 근데 요번이 역대급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대부분 국가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실상 주최국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요. 경호 업무의 주체도 기본적으로 주최국이 담당을 해. 하지만 미국은 예외예요. 특히 미국이 중국 같은 요런 나라를 갈 때는. 일단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나 항상 그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안전 장비? 안전 장치들을 어디를 가든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어느 정도 친하냐, 동맹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에 가면 물론 경호 수준 이런 것도 완전 달라져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게 2017년이에요. 그때 당시 미중 관계는 아직 비교적 뭐라 해야 될까, 뭐 좀 완화된 상태?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중국으로 갈 때는 C-17 수송기 2대 분량만 갔어요. 2대 물자만 가지고 갔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는 3배가 갔어요. C-17 수송기 6대가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이것도 따로 2대가 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한 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 요번에 알았어. 에어포스 1이 2대래. 747-200B를 개조한 2대의 항공기래. 그 둘 다 에어포스 1인데 한 개는 28000과 한 개는 29000, 이 2대가 있대. 그것도 같이 갔어. 에어포스 1 2대 따로야. 야, 이 정도면 왠지 뭐 중국에서, 그냥 중국 자체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해도 이 정도 장비와 병력이면 그 뚫고 나올 것 같지 않아? 에어포스 1 2대 C-17 수송기에 실린 물자는 별도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가 타는 그 차량 비스트라고 불리는 방탄 리무진이죠. 근데 뭐 이 차는 워낙 많이 유튜브에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이 차에 대한 리뷰를 보면 그냥 이거를 방탄 차량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수식어가 너무 부족하대. 거의 그냥 육군 1호기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의 무게는 거의 10톤에 가깝고, 오늘날 세계의 경전차가 보통 20톤인데 이게 1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10톤이지만 매우 첨단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호력은 뭐 일반 경전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대전차 로켓의 정면 공격까지도 버틸 수 있는, 문 두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두께가 일단 8인치, 그리고 차량의 하부도 특수 보강 처리가 되어 있어 일반 지뢰를 밟아도 정상 주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정도. 심지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차량 바닥이 찢어지지 않고 안에 탄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완전한 생명 유지 장비와 소형 생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핵 방사능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그냥 싣고 다니니까 이 비스트 차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미국의 유튜버들이 이 차에 대해서 따로 방송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난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도 장면이 있었잖아요.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나라 정상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젊은 정상에 들어가는 친구잖아요. 그죠? 걔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이 차 뭐냐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장면도 다 찍혔어. 트럼프가 직접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구경해보라고 이렇다고 그 보여준 장면도 옛날에 방송으로 나갔었고, 아무튼 그런 차를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수송기랑 함께 온 거는 대통령 전용 차량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밀착 경호원들, 그리고 비밀 경호국의 차량도 검은색 방탄 SUV, 그리고 비밀 경호국의 후방 지원 차량은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와 함께 온 경호팀은 규모가 특히 크대요. 그러니까 장비들도 당연히 훨씬 많아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차량과 그 다음에 경호 장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기들만이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뭐 무기든 간에 뭐든 간에. 그 외에 중요한 거는 통신 장비. 중국이 또 뭘 잘합니까? 중국은 진짜 모든 걸 도청을 해요. 중국에 가는 그 외교 하는 사람들, 뭐 기업가가 가든 뭐 누가 가든 간에 중국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도청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차단해버리기 위한 그런 장비까지도 싹 다 가져갑니다. 목적이 뭐냐? 당연히 트럼프가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게 호텔 스위트룸이든 어디든 간에 트럼프가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게 그냥 백악관이나 펜타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 그리고 극비의 업무도 보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미군 배치를 실시간으로 지휘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통신 장비라고 합니다. 도청을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백악관을 옮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악관이 그냥 화이트하우스가 아니잖아. 그냥 집만 있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 백악관을 위해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들어가며 얼마나 많은 경호 인력과 얼마나 많은 대통령 직무를 지원하는 서브 그런 기계들 장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가면 위챗 써야 되지 않냐고요? 그치. 중국 가면 이제 보통 일반인이 중국 가면 해외랑 이렇게 톡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가면 웬만한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목통이잖아. 라인이라든지 그래서 위챗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마 트럼프가 거기 가서 위챗을 깔고 자빠져 있을까? 하지만 드립은 웃겼어. 상상되지 않아? What is WeChat? 야, 트럼프가 What is WeChat? Feed number. 막 이러면서 위챗 깔고 있는 거 존나 웃기다. 아무튼 그런 거 깔 필요 없이 트럼프는 통신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이게 해외에서는 큰 기사가 떴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가십거리가 아니야. 트럼프가 대단해 이런 가십거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사 수준의 장비 동원 이 자체가 트럼프 시진핑 회담 분위기를 아예 이거 여기서부터 기선제압 들어가는 거야. 트럼프 경호 수준은 이번에 어느 정도냐면 거의 진짜 약간 대놓고 과시할 정도로 높았대. 거의 래퍼야. 래퍼가 대놓고 돈 자랑하듯이 뭐 체인이고 자동차고 명차고 그냥 대놓고 과시하잖아. 그 정도 급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과시야. 일종의 위협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부터 이런 화려한 연출을 좋아하지만 근데 거기 맞서는 누구? 시진핑. 시진핑도 그걸 좋아하죠. 하지만 시진핑도 그걸 좋아하는 거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잖아. 체면이 죽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부터 일단 한 수 꺾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저 체면부터 누르고 들어가자. 그 누가 역사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많은 자기들만의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겠어. 거의 트럼프가 최초일 겁니다. 그냥 대놓고 야 봐라. 내가 몸에 두르고 다니는 이 안전 장치들이 이게 미국의 경제력이고 과학 기술력이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네가 반미를 하겠다고? 네가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해? 추월을 하겠다고? 그럼 한번 해보든가. 네가 보고 있는 이게 격차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신호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누가 천조국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 이제 천조국에서 2천조국으로 변했어요. 이제 국방비 2천조라며. 여기저기 무슨
뭐 미사일 뭐 생산량 이런 거 다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2,000조래. 천조국이랑 2,000조국은 그것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1,450조고 내년부터 2,000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천조국은 여전히 미국밖에 없어. 그 밑에 나라들 1,000조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옛날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시진핑이 약간 먼저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때 화면들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때는 트럼프 부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자금성, 고궁 이런 거를 둘러보면서 약간 왕실의 위험, 우리는 5,000년 역사 이런 거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뭐 옛날에 어떤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로 이제 트럼프한테 역사 얘기를 많이 했어.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걸로 이제 약간 좀 이제 트럼프한테 기선제압을 했었지. 트럼프는 그때 뭐 미국이랑 해봤자 뭐 200년 역사 그거 어디다 갖다 붙여. 야 뭐 200년 역사랑 5,000년 역사 그거 뭐 약간 이런 걸로 이제 그때는 시진핑이 역사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왕조들 왕실 이런 걸로 이제 트럼프한테 기선제압을 했었고 트럼프는 그때도 그런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뭐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트럼프가 약간 이런 기선제압에 대한 준비를 별로 안 했을 때래.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워낙 이제 중국 스타일을 아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이제 기선제압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나 봐.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C-17 전략 수송기 7대가 들어갔대요. 와 7대야 7대 6대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7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2대로 갔는데 이번에 7대 3배 이상이야. 그리고 에어포스 1 2대 따로.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경계심과 불신을 가지고 온 거랑 똑같아.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뭐 이렇게 많은 장비와 경호 인력을 왜 가져오는 거야? 대놓고 그냥 불신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위협까지 가지고 온 거죠. 이게 트럼프가 가기 전부터 이 전략 수송기 7대가 들어갔다. 이거부터 전 세계는 이미 난리 났어. 한국에 기사 나왔습니까 이거? 한국이 이런 기사 왜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게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경고를 날렸다. 대만 건드리지 마라. 지금 시진핑이 그럴 입장이 아니야. 근데 진짜 언론 보면 거의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 한 발은 밟아놨어 이미. 한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물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한국 뉴스를 보면 진짜 약간 코미디 쇼 같아. 뉴스 앵커들 걔 병신 같아. 진짜 진짜 무슨 연극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지만 진지해. 눈빛 막 이래가지고 그건 코미디 쇼 같아. 그건 웃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보잖아. 그건 되게 위험한 방송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세뇌시키는 거야. 그 되게 위험한 방송이야. 참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는 정부도. 그리고 요번 이 미중 정상회담은 거의 미중 거래 시대의 종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측이 쥐고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이게 다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고 거의 다 공개가 돼 있어. 더 이상 이제 둘이도 꺼낼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 나 이 카드까지 있는데 하면서 뭔가 비밀이 카드 꺼낼 게 없어. 둘 다 카드가 있고 그 카드에는 다 가격이 붙어 있어. 가격표가 붙어 있을 정도로 둘 다 이제 그냥.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번 거래의 유연성은 역대 미중 정상회담 가운데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일단 관세 이거는 미국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카드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카드가 테크놀로지, 기술 수출 통제라든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원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이거야. 미국이 원하는 중국 시장의 개방, 중국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제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있어요. 미국이 제재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들. 그게 뭐냐면 그런 기관과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든 러시아든 그쪽 지원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 카드만 봐도 이거 가지고도 정말 많은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는 않지만 부과 시점을 미룰 수도 있고, 관세 안에서도 수많은 종류를 나눌 수도 있죠. 어떤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상품은 면제를 시켜주고, 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대신 중국의 특정 상품에 수입 쿼터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 미국은 이걸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 다음은 기술 수출 통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엄격하게, 어떤 것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AI 연산 능력, 이런 관련된
핵심 수출은 그것도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거는 분명해요. 트럼프의 카드는 거의 다 까져 있어. 왜냐하면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트럼프가 거의 뭐 이 세상을 거의 뒤집고 다녔잖아. 베네수엘라부터 이란까지 뭐 뒤집으면서 다녔잖아요. 일단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거는, 트럼프도 이제 선거 이게 물려 있으니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의 대규모 주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야, 석유 이제 미국 거 사.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 니들 거기서 이제 원유 못 와. 이제 우리 거 사. 야, 그거를 진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핀셋 제거하고 이란 항구 봉쇄하고, 그걸 진짜 이 1년 동안 이거를 진짜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그걸 다 추진을 한 거야. 중국의 팔다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국의 에너지 니들이 사라.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사야 될 거 또 뭐가 있어요? 미국 항공기, 그 다음에 미국의 농산물. 이런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들, 이거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 솔직히 뭐 미국이 그런 투표하는 애들이 트럼프의 큰 뜻,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자의 이런 싸움, 이런 거를 미국 애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농부들은 농작물 많이 팔렸네, 소고기 팔렸네, 이러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의 경제 지표와 고용률, 이런 거는 이제 곧 트럼프의 성적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는 이거부터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그건 중국인들한테 복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중국의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양고기든 소고기든 해외로 왜 수출이 안 될까? 미국산 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 뉴질랜드산 고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산 고기, 유럽산 고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이 되는데 유독 중국산 고기만 유통이 안 돼. 왜 그럴까? 중국인들도 중국 고기 잘 안 믿을걸요? 웬만하면 수입산 먹으려고 할걸?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또 이게 있겠죠. 히토류 공급의 원활한 흐름. 이건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진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펜타닐 유입을 막는 문제. 이것도 오래된 의제죠. 이것도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얘기가 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충돌.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전쟁, 이런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만 이야기도 나올 거고. 자, 요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일단 그렇다면 이제 요런 문제들을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현장 영상들을 우리가 좀 봅시다. 트럼프와 남자들. 진짜 정말 미국을 뛰어넘어 거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거의 무슨 트럼프 쫄따구처럼 다 따라갔어. 젠슨 황도 원래 안 오기로 돼 있다가 막판에 합류했다며. 그러니까 요번에 그냥 트럼프를 따라간 사람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지는 아무나 뽑아도, 이것만 여기서도 이미 중국은 지고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이런 인물이 있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시진핑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근데 트럼프가 데려간 이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외에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한 명 뽑아와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가 들어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압도하는 거예요. 여기 일론 머스크 있네요, 여기. 일론 머스크이고, 이게 진짜 리얼 현장 영상이야. 이게 뉴스에 나간 거 아니고, 이게 기자들이 원본 영상. 이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저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노라 하는 장관들 다 있고, 정치인들 있고, 기업가들 있고. 살짝 헷갈려. 누가 누군지 좀 헷갈려. 전 여기 알아보는 사람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아무튼 빈센트도 있는 것 같고, 루비오 장관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또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 진짜 그 기사 쓴 사람들 이걸 보고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무슨 의전이 소홀했다,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가 오는데도 의전 그렇게 격식을 높이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걸 봐봐. 지금 여기 이거 봐봐. 이거 격식 없는 거야? 오바마 때랑 한 비교를 해봐봐.
이게 만약에 백화점이면 오바마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었어. 어? 길거리에 시민이 없다고요? 아,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거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중국은 중국 국민들한테 미국은 죄악이다, 적이다, 미국이 해외 외부 적대 세력이다 라고 세뇌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런 중국인들을 길거리에 깔아놓으면 잘못하면 거기서 막 반미 구호 외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장소를 봐요. 저 뒤에 인민대회당이고 천안문 바로 앞에다가 여기 채팅창이 지금 중국도 반미구나 하는 사람은 뭐야? 중국이 반미인 거 이때까지 몰랐어? 뭐야 도대체 뭐? 트럼프 비스트에서 내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악수 장면부터 봐야 돼. 그래도 시진핑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게 시진핑이 되게 웃고 있어요. 시진핑 잘 안 웃어 원래. 여러분들 다카이치 만날 때 시진핑 표정 썩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진핑이 이 정도로 웃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보조개가 보여. 여러분들 다카이치 만날 때 시진핑 표정은 지금 약간 이러고 있잖아. 다카이치 만날 때는 이 표정, 이게 원래 시진핑이 제일 많이 보여주는 표정이야. 그냥 귀찮은 표정 있잖아. 눈도 제대로 안 떠. 근데 이거 봐봐. 야, 중국말로 하면 시진핑이 이 정도로 웃고 있다. 이거는 미엔즈 충분히 준 거야. 미엔즈, 체면. 그리고 악수할 때, 야, 눈웃음 치는 거 봐봐. 야. 야, 시진핑이 약간 일부러 뒤로 약간 제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끌려가려고? 또 손도 툭툭 치면서 어깨 살짝 터치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웃긴 게, 여러분들 키 차이가 여러분들 일단 키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키가 얼마예요? 트럼프 키가 186인가? 100 그 정도 되지 않아? 트럼프가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더 커 보이기 위해서 깔창을 깝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커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의 키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 화면과 정상들을 만났을 때의 시진핑을 추론을 해봤을 때 시진핑의 키는 약 175예요 175 전후야. 그게 시진핑의 키야. 뭐 176, 77 뭐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야, 나 이거부터 빵 터졌어. 야, 키에다가 얼마나 힘을 준 거야 이거. 이거는 트럼프한테 밀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여러분들 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5cm 이상 절대 차이 안 나요. 물론 시진핑이 여기서 약간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 여기서 진짜 너무 웃긴 게, 시진핑이 깔창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 그리고 여러분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따가 둘이 이동할 때 멀리서 찍잖아요. 멀리서 찍는데 둘 다 다리가 겁나 길어 보여요. 야, 무슨 틱톡인 줄 알았어. 야, 틱톡으로 화면 늘려놓은 건 줄 알았어. 야, 둘 다 다리가 졸라 길어. 야, 둘 다 모델 다리야. 비율이 장난 아니야? 이따 한번 봐봐요. 자, 기자들도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기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단 중국 기자들 기본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해외 기자들도 반중 기사를 썼던 그런 언론사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진짜 이따가 보면, 자,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리가 완전히 안 나오네. 잘렸네. 근데 여러분들 일단 키 큰 거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진핑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치도 있고 왕이 부장도 있고. 시진핑 다리 겁나 길어 보여. 아무튼 뭐 중국에서 일단 서열적으로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 다 나와있죠, 그죠? 장유샤는 없습니다. 장유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군부 1위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금 육해공 군인들 다 깔려 있어. 육해공 군인들 깔려 있는 거 그 외에 육해공 남자 군인, 여자 군인 따로따로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여군이라 하면 또 뭘로 유명한데? 중국의 여군 의전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군 의전을 이렇게 깔아놨다. 중국의 여군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중국 여군 뽑을 때 얼마나 까다롭냐면 몸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매, 신체 비율, 몸매 사이즈 이런 거 다 봐요. 거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여군들은 몸매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인물도 좋아. 그리고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예쁜 애들밖에 안 모여 있는 거야 여기는. 자, 악수하고 있죠 일일이. 서로 웃고 있지만 여기서 진짜 얼마나 많은, 이 웃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칼이 숨어 있을까? 어? 잠깐만, 살짝 째려보다 지나갔는데 얘 누군지? 살짝 째려보다 갔는데? 여기가 트럼프 장남인가? 야,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장 이게 의전이 단초를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중국 모든 서열 다 나와 있어요. 중국의 모든, 진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지금 여기 다 깔려 있어. 이게 의전이 소홀한 거야? 그런데 그런 기사 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사를 쓴 거야? 중국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오는데 의전 그렇게 신경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며 아까. 야, 이 정도면 이거 최고 예우 아니야? 그리고 둘 다 걸음걸이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시진핑도 보통 시진핑이 걸음걸이를 보면서 시진핑의 뭐 이런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걸음걸이 보면 시진핑도 걸음걸이에 힘이 꽤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야, 어떻게 키높이를 이렇게 맞췄지? 야, 이거 걷는데 괜찮나 이거? 야, 진짜 진짜 약간 그러는 거 아니야? 시진핑은 키를 맞추기 위해서 깔창을 깔았고, 트럼프는 시진핑 그 친구 키 그렇게 높지 않잖아. 야, 그냥 일반 굽 신자 하고 딱 신고 나갔는데, 어라? 야, 이 새끼 깔창 얼마나 깐 거야? 어라, 이 새끼 깔창을 얼마나 깔고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트럼프 당황했을 수도. 자, 요건 이제 빨리 좀 지나가자. 여러분들 예포 봤어요? 예포 지금 저렇게 깔려있는 거 봤어? 그리고 여기 애들 여군들, 여러분들 여군들 미모 봐봐. 여러분들 여군들이 미모 신체 비율 한 봐봐. 모델 뺨쳐요. 야, 어느 나라 수상이 올 때 여군들이 이 정도까지 의전 나온 적이 있었나? 근데 진짜 야, 진짜. 야, 여기 미국을 움직이는 힘들 여기 다 있다. 자, 이제 중국 국가도 나오고.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클로즈업 안 들어가나? 여기다. 중국을 움직이는 힘 여기다 있습니다. 야, 칼각. 중국 이런 또 군인들 칼각 이런 거 잘하지. 이게 의전이 어디를 봐서 약합니까 이게? 신민제외 검별 부탁드립니다.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단초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디를 봐서 이게 단초를 합니까 도대체? 야, 이거 최고 예고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군인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빈일수록 이 까는 초등학생 수도 달라요. 그리고 이따가 소름 끼치는 장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깔아놨잖아. 얘네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 걸까? 이거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위에서 시킨 거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야, 북한이랑 똑같아. 얘네들이 뭐 알고 뛰고 있는 걸까 이거? 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게 신발 봐봐. 신발이 운동화가 없어. 남자는 구두, 여자는 단화야. 둘 다 남성용 구두, 여성용 구두 신고 나왔어. 운동화도 없어. 야, 이 어린 애들이 이 어린 나이부터 뭔 구두를 신어? 장난해? 이게 다 연출이야. 야, 시진핑 마음속으로 얘네 힘들겠다. 야, 빨리 지나가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전신샷 보이죠? 여러분들 전신샷 보입니까? 여러분들 시진핑 다리 길이 봐봐. 시진핑 다리 원래 이렇게 안 길어요. 여러분들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이 비율 봐봐. 몇 등신이야 이거? 야, 씨. 와, 진짜 모델이야. 와, 다리 길이 미쳤다. 야, 얼마나 깐 거야 이거? 여러분들 비율 보이죠? 트럼프 키가 190인데 트럼프는 보통 깔창을 더 넣어 신어요. 더 높아 보이게. 근데 지금 그 키에 지금 맘먹고 있다니까 거의.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 키는요 대략 175 정도로 추정이 돼요. 시진핑의 키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근데 이때까지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때까지 한 활동들,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시진핑 키는 약 175에서 180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깔창을 얼마나 깔아야 지금 이 정도까지 맞추지 높이를?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이거 뭐, 야, 이 정도면 최고 예우 아닙니까 이거?
야, 이 정도면 최고 예우 아니야? 야, 씨. 근데 왜 한국의 기사는 그딴 식으로 나온 거야? 중국이 예우를 많이 간촐화했다.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우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이런 기사 쓰는 기레기들 누구야 도대체? 이따가 대포 쏘는 거 봐봐. 대포 겁나 쏘아. 예포라고 하죠, 그죠? 아니 뭐 미국이 어디 가서 대우 받았다라는 얘기 쓰면 뭐 어디 누구 죽어? 목숨 지키고 미국에 대한 좋은 기사를 사수하고 있는 느낌이야. 목숨 걸고 미국은 어디 가서 좋게 나오면 안 돼. 이런 지령이라도 받았나? 한국 언론들? 이거 진짜 군화 소리예요. 리얼 군화 소리야. 착착착 걸어가고 있잖아. 이거 지금 빨리 감기입니다. 빨리 감기 1.25배 속도. 와,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군 악대 걸음걸이는 달라. 얘네들은 착착 걷지 않습니다. 경보로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했어? 다시 한번 봐봐요. 경보야. 착착 걷지 않아. 살금살금. 야. 살금살금. 물론 뭐 이거 악기 연주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살금살금 걷고 있어. 여러분들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가 이런 거 각 잡는 거는 얘네들 전문이지. 자, 이거 펼쳐지네 이제. 여기서 누가 한 명 실수하면 큰일 날 텐데. 야, 이거 줄 맞춰가지고 곁눈질 하면서 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와. 자, 이제 입장하나요? 야, 여기가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통역사들 붙네. 설마 그런 얘기 하겠어? 야, 점심 메뉴 뭐냐? 시진핑 말 어떻게 중국의 과학과 악랄한 수단 한번 맛볼텨? 뭘 소개하고 있을까? 오늘 시진핑 제스처가 되게 커요. 보통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크게 안 하는데 제스처가 되게 크다. 통역사 실수하네. 통역사 통역할 때 이렇게 제스처 넣으면 안 돼. 말만 해야지. 통역사의 기본도 없는 새끼 이거. 야, 시진핑이니까 제스처 넣지. 네가 시진핑이야? 이 새끼 통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제스처를 넣고 있어. 왜냐면 저도 옛날에 통역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수행 통역 많이 했어요. 통역사는요, 감정이나 이런 거를 실으면 안 돼. 자기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방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야지.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통역사라는 이 직업이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